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륙도 갈매기 김준기 TV 김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풍수지리의 대가, 우리 전국의 이 명산이라든지 전국의 유명인들 이런 분들의 이 틀을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우리 풍수지리의 대가 창공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풍수라든지 우리 집안에 쓰였던 복 있는 집, 그리고 이 장사가 잘 되는 집, 그 다음에 무서운 집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간편한 생활 풍수 등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창공 선생님이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 생활 풍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꼭 지켜야 될 어떤 이런 뭐 미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통계에서 나오는 어떤 공부 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실 우리 풍수지리의 대가 창공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정성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오세요. 호는 창봉, 즉 번창할 한봉우리 봉, 즉 산이 잘 생기고 예쁜 장소 아래 명당이 있다 하는 뜻에서 저 아고를 창봉으로 정해봤습니다. 이름은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한 우리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집, 또 장사가 잘 되는 집, 또는 집에 무서움이 있는 집, 무서운 집을 고치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활 풍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송나라 때 성행을 했지만 중국에서 성행을 많이 해서 우리 신라 고려를 거쳐서 우리 지금까지 유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전통 풍수지리 한 방법이 바로 중국에서 발현된 전통적인 풍수,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풍수지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양윤성 선생으로부터 일행선사, 저희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성국사 옥농자, 우리 지리교과에서도 나옵니다. 도성국사 옥농자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등을 제창한 옥농자 도성국사를 위시해서 지금은 지리오결 88양 등의 근거를 두고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로서는 중국에서 많이 활용했던 청랑경은 푸른 보자기에 보물을 싸서 전해온 책이라 해서 청랑경이라고 하죠. 청랑경, 지리오결, 지리정종, 또는 양택삼요, 또는 88양 진결 등의 근거를 두고 주로 이기법하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이기법을 많이 적용을 시켜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풍수지리가 허황된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느냐? 우주에서 왔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에서 왔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삼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원은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하는
하늘의 별자리를 삼문이라고 합니다. 잠의원, 태미원, 천시원. 잠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의원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말하면 청와대 또는 왕, 임금을 뜻하고, 우주를 말할 때는 하늘의 천황, 옥황상제, 우주의 주인을 즉 잠의원이라고 합니다. 잠의원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풍수지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별자리, 점성술, 즉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풍수지리를 한다 하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풍수지리는 하늘의 별자리, 우주의 원리, 음양의 원리, 어떤 이치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한 걸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잠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의원은 즉 풍수지리에서 가장 최고의 명당을 잠의원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의원 안에는 동서남북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문, 서쪽의 문, 남쪽의 문, 북쪽의 문이 4대 문이 있는데, 그 잠의원의 동서남북 4대 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구에서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것이 남쪽이다, 이것이 북쪽이다라고 잠의원의 근거로 해서 동서남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의원이 근거가 되었다. 그 잠의원 안에는 북극성 큰 별, 여러분 잘 아시죠? 북극성 별이 있습니다. 북극성 그 별자리가 그 대지 해자, 해방의 북쪽 해방에 위치한다. 즉 옥황상제가 위치하는 장소다. 그게 하늘의 주인이다. 라는 데서 잠의원이 생겼습니다. 잠의원 그 속에는 구곡, 종류 9개의 굴곡, 골짜기처럼 굴곡이 9개 있다. 즉 강이 중앙을 흐르는데 그 중앙 강이 굽이가 9번 친다. 이 9번 굽이 치는 데서 구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구성. 그 다음에 잠의원은 그 정도 하고, 태미원은 우리 동서남북이라고 볼 때 동남쪽에, 즉 그 24좌양을 치면 손방, 동남쪽에 위치하는데 옥황상제의 지무실이다. 모든 우주를 관장하고 모든 걸 통할할 때 그 업무를 보는 장소다. 우리의 생활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천시원은 동북쪽, 한자로 치면 간방, 우리나라가 주위석에서 간방에 들어가지요. 동북쪽 간방, 즉 동북쪽 간방에 있는데 천시원은 우리의 오복, 건강, 오복과 건강과 발복, 이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삼원이라는 게 잠의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28숙 하는 게 있습니다. 28숙, 28개 별자리, 여기에 근거를 두고 28숙이 각항, 저방, 신미, 기, 두우, 여어, 위실벽, 규루, 위묘, 필자, 삼, 정기, 유성, 장익진 하는 28숙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서 일월화수목 금토 일 하는 거, 일요일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일요일이 28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숙이 가장 중요하다. 또 28숙에서 24좌양이 나왔습니다. 또 28숙에서 삼합, 해묘비, 인호술 하는 삼합이 또 나왔습니다. 또 28숙에서 24좌양,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24좌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8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8숙이 잠의원을 뺑 둘러싸고 있는 별자리 28개의 별자리가 잠의원입니다. 여기에서 근거를 풍수지리도 여기에 근거를 뒀습니다. 즉
내 고장에 가보면은 그 골짜기에 물이 동남쪽으로 물이 흘러나갈 때는 목화, 토금 쏠 때 물숫자 수국이 됩니다. 수국. 그 골짜기에서 그 흐르는 물길이 서남쪽으로 물이 흐른다. 이러면 목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길이 서북쪽으로 물길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화국으로 됩니다. 화국. 그 다음에 이 물길이 동북쪽으로 흐른다. 그럼 금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물길이 동남쪽이든지 서남쪽이든지 서북쪽이든지 동북쪽으로 물길이 흐르기는 마련입니다. 그걸 근거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 가지고 그곳에서 풍수지리가 생기고 음양이 생기고 오행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기초이요 근거입니다. 그래 이 하늘에 나온 별자리, 즉 태미원, 자미원, 전시원 28숙을 모르고는 풍수지리를 터득했다 하는 말은 어느 도단이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풍수지리에서 양택과 음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양택은 우리가 사는 집, 음택은 우리가 사는 자리. 즉 음택이 뭐 중요하겠나 하지만은 음택이 모든 게 기본이 됩니다. 근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동남쪽으로 물이 빠진다. 그러면은 물숫자 수국이다. 수국에다가 근거를 두고 가지고 기초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게 원리가 맞아집니다. 또 물이 서남쪽으로 흐른다. 아, 그러면 목국이다. 목국에다 맞춰 가지고 집을 짓고 몇 자리를 쓰고 뭐든지 다 조성을 하면은 그 근거 이론이 맞아진다. 즉 물이 서북쪽으로 빠진다. 화국에다가 근거를 두고 모든 걸 활용을 해라. 또 물이 동북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금국에다 기초를 두고 활용을 해라. 이게 바로 풍수지리의 근거입니다. 근거고 역시 음택 즉 묘자리에서는 4대 요건이 용혈사수인데, 용혈사수, 용은 산이요, 혈은 혈처요, 수는 물이요, 또는 산은 기본기사다. 이게 풍수지리의 4대 요건인데 이게 다 구성요건이 맞아져야 명당이 생기지더라. 이게 양택을 집을 지을 때도 음택의 구성요건이 맞는 장소 하에서 양택을 잘 지으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오더라.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을 지을 때 앞마당이 넓죠.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앞마당이 넓으면은 남자가 좀 힘을 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뒷마당이 넓게 짓습니다. 전통 풍습이에요. 뒷마당이 넓으면은 여자가 힘을 쓴다. 그게 우리 집을 지을 때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앞마당이 반드시 넓고 집을 뒤쪽으로 붙여지죠. 그래서 남존 여비 건보도 하지만은 남자들이 좀 건의가 있을 때 앞마당을 넓게 짓는 게 풍습이다.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은 특히나 루이 14세 왕궁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유명한 나폴레옹의 정조 할머니이기도 하고 여왕이기도 하죠. 나폴레옹 14세, 루이 14세 이 유적지에 가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앞마당보다도 뒷마당이 훨씬 넓고 뒤에 마당에 보면은 큰 저수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물은 또 차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힘을 쓰고 건의를 많이 발휘하더라 라는 게 우리 프랑스 여행 가시면은 참고로 유심히 봐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양택에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별장,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기를 받는다. 양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늘의 천기이기 때문에. 그래 눈에 안 보이는 양기를 잘 받아야만 우리가 힘이 납니다. 즉 태양하죠. 태양. 태양의 기운은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절대 구별하지 않고 골고루 비춰주고 쬐주는 게 태양 아닙니까요? 그래서 태양의 양기를 잘 받는 집, 흔히들 우리 남양집 하죠. 남양집 할 때 남양집에 남대문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집이라 하는데 남양집에 남대문을 하고 살려면 돈이 있다고도 그게 잘 구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양집에 남대문을 살게 하려면은 3대 적선, 즉 봉사활동, 선과 덕을 많이 베푼 사람에게만 남대문에 남양집에 남대문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내려오는 전통 참 고유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남양집에 남대문을 살려 하면은 3대 적선 하든지 3대 적선은 못할망정 살아있는 당대만이라도 적선을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은 남양집에 남대문 스피드 시대에 그걸 고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우리 집에서 양택에서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3요소가 첫째는 대문이요, 둘째는 집의 방향, 세 번째는 우리 먹는 주방. 이 3가지가 잘 맞아져야 됩니다. 첫째는 대문이요, 두 번째는 집 좌향이요, 세 번째 주방인데 이 3가지가 다 맞아졌을 때 반드시 그 집에서 큰 인물이 나고 또 그 집에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하고 수복 강령을 누릴 수 있다. 일본에서는 양택을 위주로 하고 우리는 음택을 위주로 한다 하지만은 음택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양택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양택은 우리 집은 그 양택 3요에 맞게 3요소를 맞게 집을 지어 놓으면은 발복이 금시발복이 됩니다. 금시발복. 올해 집을 지으면은 바로 그 이듬해 발복이 바로 오게 됩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고 그 발복이 빨리 온과 동시에 오래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님, 발복이라는 것은 그게 기운이 사람인데 온다 이 말씀인가요? 예. 네. 발복하는 것은 즉 발복이 오면은 내 마음은 뜻대로 잘 된다. 첫째는 건강하다. 웰빙하죠, 웰빙. 네. 건강하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건강하다. 이게 웰빙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웰빙 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말고 또 장수 말고 재물 말고 그 이상 더 어디 있습니까? 그거다가 자기 마음가짐만 즐겁게 가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게 발복하는 게 모두 다 건강도 빨리 찾아온다, 빨리 회복된다, 재물도 회복이 된다, 가정이 편안하다, 재물도 술술 잘 들어온다, 마음대로 잘 된다. 그게 발복 아닙니까?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택 3요건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영업집을 하는 분들 있죠. 장사를 하신 분들은 생기방향에 주방을 설치하면 밥 먹으러 간 사람들마다 그 집에 가니까 밥맛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나는 대충 한데도 온 손님들이 맛있다고 자꾸 입에서 막 선전을 하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되죠. 그래서 음식점을 차릴 때는 반드시 생기방향의 주방을 차릴 것. 그러면은 오는 손님들이 그 집에 가니까 음식 맛이 그래 좋더라 라는 평을 하면은 입소문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그게 맛있는 음식 또
복 있는 음식, 복 있는 집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선생님 그 생기 방향의 주방을 이렇게 차려야 된다 그러는데 생기 방향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혹시 말씀하시는지요? 제가 생기 방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남향 집일 때, 네. 남향 집일 때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 그게 남향 집입니다. 네. 남향 집일 때 정남쪽은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복이 있는 방향, 이걸 연년방이라 합니다. 연년방. 연년길문하고, 그래서 네. 남양집에 남도문이 좋다. 네. 그래서 남양집의 정남쪽은 연년방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다. 그 다음에 남양집의 동남쪽, 남양집의 동남쪽이 동쪽과 남쪽 사이가 동남쪽이죠. 네. 남양집의 동남쪽이 바로 생기 방향이 됩니다. 아, 남양집일 때. 그래서 저 점포를 얻어서 식당을 하고자 할 때 남양집이다 할 때 동남쪽에다 주방을 차리면은 이 바로 생기 방향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그 예를 들어 점포를 얻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남향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뭐 서향으로 서일 수도 있고 동향으로 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이 여러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생기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네네네. 우선 남양집 한 개만 네네. 설명할 때 그렇고 이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예. 남양집, 그 다음에 서남양집, 그 다음에 서향집, 그 다음에 서북향집, 북향집, 동북향집, 동향집, 그 다음에 동남향집, 이래서 8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8가지 방향이 어디에서 근거로 나오냐 하면 주역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역 8개에서 이게 나옵니다. 주역 8개의 그 방향에서, 이 8개 방향에서 이게 생기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그 남양 쪽 그거만 일단 얘기하고 예. 앞으로 그건 너무 또 많으니까 예. 그 앞으로 이제 그 하나하나 또 풀어가면서 예. 우리 장사를 지금 하시는 분들 예.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사업을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자영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발복을 받아서 전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 주실 거죠. 예. 그 오늘은 남양 쪽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 이어 주시죠. 예. 거기서 보충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은 남양집일 때 정남쪽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남양집에 남대문이 그렇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로서 우리 여행을 가보면은 저 안동 하회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회마을 풍산 유시들이 살고 계시는 하회마을 거기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 서예 유성룡 선생님의 고택이 있습니다. 네. 그 고택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풍산금속 유 회장 집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마 문은 개방은 안 했을지언정 문틈 사이로도 봐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남양집에 남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낙동 강물이 동남쪽 생기 방향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네. 생기를 주니까 생기 방향에서 들어와서 남쪽 연년방으로 둘러서 서쪽, 서북쪽, 서남쪽, 서쪽으로 둘러서 동북쪽까지 둘러서 낙동 강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안동 하회마을에 가시거든 서예 유성룡 선생님 고택이든지 풍산금속 유회장 집이든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한 번쯤 이래서 생기 방향에서 물이 들어오는구나 연령 길문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360도 방향이 다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모욕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벼슬을 하고 큰 벼슬도 해보고 큰 돈도 벌어보고 후진양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늙어서 병이 들고 죽어서 노예 들어가고 다시 환생을 하고 하는 이게 돌고 도는 인생 하죠. 이걸 풍수지리에서 말하듯이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하는 1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동 하회 말에 가보시면은 서남쪽, 서쪽, 서북쪽 이쪽에 보면은 소나무를 강가에 망그루를 심어서 만송숲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데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병들고 시들고 죽고 묘해돼 간다. 안 좋은 방향을 막아주기 위해서 낙동강물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철 푸른 망그루 소나무를 심어서 그 비보를 한 게 그 만송숲이라고 그래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우리 창봉 선생님 얘기 들으시고 안동에 가면 그 만송숲에 꼭 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풍수지리가 없다라고 흔히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파트일 경우에 아파트에는 출입문을 딱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있죠. 네. 아파트 전체를 기준해서 정중앙에서 서서 어느 쪽에 방향에 출입문이 있느냐 그걸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 중앙에서 볼 때 출입문 방향이 동북 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서북 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 따라서 그 길흉 하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일 경우에는 거기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살기는 살아야 되고 이럴 때는 큰 방 위치죠. 큰 방. 네네. 자기가 살고 있는 큰 방 위치를 제일 좋은 방향에다가 위치를 정하면은 그게 또 절반 이상은 발복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파트를 최초에 건설업체에서 지을 때 요거는 안방이다라고 지어놨는데 그걸 안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맞지 않을 때 맞지 않을 때 안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애들 공부방이나 뭐 문간방이나 이런 데로 안방으로 부부가 가서 옮겨서 살면 거기 이제 발복이 되고 처방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큰 방이 제일 중요하고 또는 여러분들 대주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대주는 그 집의 주인이죠. 주인은 반드시 자기 큰 방을 활용을 하세요. 큰 방을 활용하고 주인은 주인답게 행사를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내 큰 방을 내주지 마십시오. 내 복을 너한테 주지는 말고 그래서 큰 방은 주인이 차지하고 아울러서 중요하게 내 자녀가 지금 대학 시험을 친다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같은 값이면 생기를 받는 생기 방향에 방을 정해가서 그쪽에 방을 정해주면은 생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은 지나간 그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산에 가면은 우리 그 탤런트들이 일산에 가면 많이 살고 있는데 일산에 그 집에 살았던 그 집에 가면은 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5억을 주고 사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집을 비켜줄 때 20억을 받았다 하는 말도 들리거든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래 저도 거기에 가보고 왔는데 그 집에 가면은 남양 집에 생기방향 동남쪽에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쪽에 산 위에서 물이 쫄쫄쫄 하수물이 흘러 들어가 대문 앞으로 쭉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참 집이 유명해졌다라는 말씀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 대문자 하는데 방향을 살짝 바꿔서 우리 목화 토금수 오행하고 우리 양택하고 적용을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 집이 흔히들 보면은 집은 자기 허리를 땅에 대고 누워 잠을 자기 때문에 집이라는 거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있죠. 네. 어머니의 팔이나 다리를 베고 누웠을 때 어머니는 자기 큰 성장한 자식이 자기 다리나 팔을 베고 있으면 물론 팔이나 다리가 아프더라도 어머니 마음은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내 낳아준 어머니 팔을 베고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편한 게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내 어머니의 팔이나 다리를 베고 누워 있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만 아늑한 가정 그런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아파트일 경우에 잠시 무서운 집일 때 대문 위치하고 집 방향하고 그게 맞질 않아서 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그 전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은 무서워서 못 견딘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로 밀양 산외면이라는 데 가면은 어느 마을에 가면은 밤중 되면은 귀신들이 와서 막 떡 빠지는 소리, 막 들끓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 집이 무서워서 못 산다. 이래가지고 몇십 년째 집을 비워놓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확인해 본 게는 남양집에 서남 쪽에 대문이 있더라. 남양집은 북쪽을 등지니까 오행상으로 목이요. 서남 쪽은 오행상으로 토요. 이리는 목극 토가 된 게 서로 상극이더라. 그 다음에 상극이네 너무나 또 상극이라도 큰 상극이더라. 이러니까 무서운 집이다. 그래서 무서운 집에는 개도 잘 안 삽니다. 고양이는 잘 살아도 개도 잘 안 삽니다. 개라는 거는 원래 수매 위에 안 앉지만은 고양이는 수매 위에 잘 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 위치가 잘못되면 그 집은 반드시 무섭다. 무서운 집을 헐하게 사가지고 대문 위치만 잘 고치면은 그 집은 복 있는 집이 바로 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도 아시고 흥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옛말에 이래 보면은 이 흉가라도 예. 그 흉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길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그 사람이 어떤 기회에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서 어떤 집에 조금 변화를 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네. 예. 그런 원리도 있고 또 하나 보충이 뭐냐. 서남 쪽으로 바라볼 때 동북 쪽을 등지고 서남 쪽으로 바라보는 집에 바로 정면에 서남 쪽 대문이 있으면은 이런 집에는 너무나 무섭다. 무서운 집이다. 단 무서운 집이라도 비방이 있다. 비보로 하기도 하고 비체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활용을 잘 하면은 복 있는 집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서남 쪽에 문은 작고 집은 클 때 조금 비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옛날에 귀신도 잠자는 삽살개라도 한 두세 마리 키우면은 이것도 비방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집에서 대장간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왜냐? 대장간은 쇠를 만지고 두드리기 때문에 어느 신도 그거는 범접을 못한다. 즉 식당일 때 동북 쪽을 등지고 서남 쪽에 정면에 앞대문이 있다. 이럴 때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지만은 너무나 들어오는 기운이 세서 무서운 집이 돼가지고 주택은 맞지 않을 지언정 영업집은 좋다. 왜냐? 영업집에서는 거의 다 칼을 쏜다. 영업집에서 칼을 쓰고 계속 도모에서 칼을 두드리고 칼을 쓰니까 그걸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대장간이라든지 칼 쓰는 직업이라든지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은 그런 집에는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 네. 오늘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행과 그 양택에 대해서 결부시킨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목, 화, 토, 금, 수, 금은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들이 거의 사주를 본다, 사주 본다 그러죠. 사주 볼 때 상부려 사주요, 사주부려 심이다. 상보다는 사주가 더 중요하다. 사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있는 사주 있죠. 사주에서 나는 목이 많다, 나무가 많다, 화가 많다, 불이 많다, 토가 많다, 땅이 많다, 금이 많다, 나는 막 또 수가 많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럴 때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일 때 목이 많은 사람, 목이 많은 사람은 3층, 8층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목이 없는 사람은 3, 8을 사세요. 3층이나 8층. 목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왜냐하면은 그 선천팔교에서 3, 8은 목이니까,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은 3층이나 8층을 사시면 좋다. 그 다음에 불,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몸이 차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몸이 덥거든요. 그래서 불이 없는 사람은 2층이나 7층, 불이 없는 사람은 2층이나 7층, 이럴 때는 여기 불 대용을 해줍니다. 화가 필요한 사람은 2층이나 7층, 토가 필요한 사람, 토가 없거나 필요한 사람은 5층이나 10층, 5층이나 10층을 택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 필요한 사람, 금이 없는 사람은 4층이나 9층을 필요하면 선택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없는 사람, 여름에 태어나서 더군다나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으면 사주에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은 1층이나 6층을 아파트를 택하면은 거기 물 대용 역할을 해줍니다. 이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좋은 도움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창공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생활 풍수,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풍수가 뭔지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 중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리 생활 풍수들이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삽살개 얘기도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청와대 풍수의 풍산개죠. 청와대 그런 개를 키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또 뭐 우리 부산에 보면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동 이름에 대한 유래, 뭐 복천동, 안락동, 수안동, 명륜동, 이런 동들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요런 거, 우리 부산에 대한 지리 풍수 요런 걸 해서 또 재미있게 또 우리 창봉 선생님이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